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공 교과에서 학업 활동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이고 있는지 그 점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중앙대 어떤 주요 변화가 있고, 또 중앙대가 융합평가 탐경인재에서 서류 비율이라든지, 중앙대는 어떻게 서류 평가하고, 중앙대 합격했던 학생들은 어떤 성적과 특징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앙대 매우 매력적인 학교죠. 중앙대 모든 학생들을 선호하면서 정말 내신이 자기 나름대로 좀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학교가 중앙대가 있고, 이제 반면에 이제 탐정 인재 전형으로도 합계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대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같은 경우는 고개별 추천 20명 이내, 20명 이내를 좀 지원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학생은 교과니까 뭐가 있을까요? 수능 최저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약학과를 제외한 전체는 일반적으로 자, 3합 7등급 이내.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상위 1 한 과목 반영하고 있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근데 이제 약학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4합 5 이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는 아시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등급 같은 경우를 1등급이나 2등급이나 똑같이 통합해서 1등급으로 간주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2등급에 나와도 1등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다른 어떤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는 거기에서 어떤 역량, 수능 최저 맞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는 이제 100%인데, 이제 교과 90%, 이제 10%는 이제 비교과라서 출결 상황입니다. 근데 중앙대를 지원할 정도는 아니죠. 당연히, 뭐, 결석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무단 조퇴가 없겠죠. 당연히 뭐, 뭐라 할까. 병가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무단은 없으니까 보통 이제 중앙대 지원 학생들은 거의가 이렇게 개근 다는 학생들이 거의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고요. 일단 교과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공통하고 일반 선택 과목이 90%를 반영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앙대 대표적인 거 학생부 종합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로 CA 융합형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자, CA 융합형 인재와 탐경 인재 큰 차이가 있죠. 2024학년도까지는 무엇이 있었죠? 융합형 인재가 면접이 있었고 탐경 인재는 면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5학년도부터 자, CAU 융합형 인재가 서류 평가 100%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럼 서류평가 100%면 융합형 인재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융합형과 탐구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경 인재 전형.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는데 2025학년도부터 탐경 인재 전형에 자, 면접 30%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융합형 인재 전형 그때 중앙대 면접을 준비해 줄 때도 서류 기반 면접에는 당연히 탐경이라면 당연히 서류 기반이고 특히 학업 준비도라든지 계열, 특히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탐구 역량 어느 정도나 뛰어나는지를 평가하는 면접 질문 위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 아주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CAU 융합형 인재와 그 다음에 그 CAU 탐구 인재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 인재상부터 다 틀려요. 융합형 인재 인재상은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재상의 말 그대로 뭐냐면 어떤 교과나 학업 활동에서 어떤 소홀한 과목 없이 고르게 우수한 역량을 보이는 학생이 첫 번째고요. 일단 다양한 학교 활동에서 자기의 수도적인 참여 노력으로 관심과 사고의 확장을 이어간 학생. 이것은 이제 어떤 쪽이냐면 융합형 인재라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그 진로와 관련된 활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과 경험 이런 점을 반드시 들어가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고 확증을 이어갈 필요가 있고요. 일단 세 번째로
이제 교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리더십, 뭐 나눔과 배려, 뭐 협력, 이런 적극적으로 사고와 실천한 학생, 이런 학생 융합형 인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틀려. 어차피 2024학년도부터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종의 4대 요소에서 3대 요소로 좀 옮겨 변해갔잖아요. 뭐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뭐 외대, 시립대, 연세대. 자, 그러다 보니까 CAU 융합형 인재는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고루 성장한 그런 우수한 학업 역량을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AU 탐구형 인재 전형 어떤 인재상일까요? 말 그대로 탐구형이기 때문에 고교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역량을 보이는 학생들이 바로 인재상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토대가 무엇이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반적으로 자기 전공과 관련된 밀접한 학업적 역량이 그런 고교 교육 과정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재상은 첫 번째로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고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적극성과 성과가 뚜렷한 학생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적극성과 뭐가 있어야 되는 성과,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종종 그래요.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래. 자기가 중학교는 가고 싶어 하는데 내신은 내지가 않는다. 융합형 인재가 내신은 돼야 되잖아요. 내신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나름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쭉 활동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뭣도 조사하고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가 그 탐구형에 적합한 생기분인지 아닌지는 딱 결론이 일단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은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예비고 3회라든지 예비고 1하고 하고 그다음 중앙대가 목표라고 하면 여러분이 예비고 3대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나오는지 반드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당연한 거죠. 전공 교과 및 학업 활동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이는 학생입니다. 종종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컴공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뭐, 이제 뭐, 거기 기계공학과 전자전기를 간다고 하면 미적분하고 물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적분하고 물리가, 좀 다른 과목에 좀 내신이 좋지 않는다라든지 생기부가 빈약한다라는 그런 것은 탐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학종의 불문율이 무엇이냐. 학종의 불문율은 잘 들으세요. 전체 내신도 중요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체 내신도 중요한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전공과 관련이 높게 깊은 내신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위로 내신이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공 교과에서 학업 활동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이고 있는지 그 점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전공 분야,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 깊이 있는 사고와 성과, 성취를 이룬 학생인지 이 좀 더 말 그대로 탐구형 인재상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융합형 인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탐구 인재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40%고 진로 역량이 50%,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10%, 즉 진로 역량은 매우 우수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학업 역량 뭘 평가할까? 학업 역량 하면 딱 세 가지죠.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는 융합형이나 탐구라든 융합형 같은 경우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소홀한 과목이 없는 건지 성적 수위도는 어떠한지 그다음 이수한 교과 성취 수준은 어떠한지 그런 점들 평가하고 있고요. 학업 태도는 이겁니다. 물론 수업 때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어떤 수업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그게 유리하는데 자기 주도적인 노력과 수업의 자발적인 참 이 두 가지가 학업 태도도 반드시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갖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노력한 과정이 확실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전공과 관련해서 아니면 여러 지적 호기심을 탐구하기 위해서 탐구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걸 왜? 학업력의 세 번째가 탐구력이거든요. 탐구력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죠? 그럼 지적 호기심을 통해서 탐구하면서 이것도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탐구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을 확장해서 연계시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탐구력 같은 건 아이들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생활 기록부는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무엇이 돼야 되는 모든 것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탐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창체 활동과 전공 간의 교과 세특과 연계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역량. 네.
탐경 인재에서 많이 보고 있죠. 진로 역량은 당연히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고, 첫 번째로 전공 관련 교과 일수 노력이라든지, 두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성적, 세 번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평가하고 있어요. 전공 관련 교과 일수 노력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본인이 전공에 필요한 과목 이수했는지, 그다음 또 하나, 우리 탐경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점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일반 선택 과목이라든지 진로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거. 그런데 탐구형의 합격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이 추가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더 깊은 과목, 전공 관련 과목을 들으면서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면서 특히 거기서 학업적인 역량과 일단 진로에서 요구하는 학업적 역량을 반드시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탐구형에 적합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내니까 이제 뭐 일반 선택 과목 대비돼, 일단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 일단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인데, 일단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같은 경우는 이제 융합형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융합형에서도 진로 역량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제 융합형 같은 경우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의 다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어떤 과세특이라든지 거기에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든지 경험 및 노력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하고요. 학업 역량과 연계성도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이 진로 역량과 진로 탐색 활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긴 아는데 단지 뭐라고 할까 그냥 뭐 진로에 관련된 것 그것만 좀 조사하는 학생들이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진로에 관련된 것, 그 밑으로 무엇이 있냐면 그 진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학업적인 역량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학업적인 역량 뒷받침해주면 안 되는 그런 생활기록부가 있다라는 말이야. 근데 그런 생활기록부를 읽어보면 딱 알아요. 읽어보면 아, 그냥 또 이런 쪽으로 탐구를 했구나라는 점을 종종 익혔다 보니까 반드시 학업적인 역량과 연결시켜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공동체 역량. 자, 공동체 역량에서는 예전에 인성이라고 그랬어. 좀 뭐 나눔과 배려, 뭐 리더십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연대나 건국대나 경희대나 연세대나 시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공동체 역량이 단지 혼자서가 아니고요. 협업과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팀별 프로젝트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선 본인이 무슨 노력을 하고, 이런 점들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하든 팀별 활동하잖아요. 거기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뭔가 활동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그 다음 발표를 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두드러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융합형을 적합한 생활 기록부와 탐구형에 적합한 생활 기록부를 보면, 자, 융합형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가 좋은 아이들, 그다음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다음 리더십,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포인트로 상기부에 드러날 필요가 있고요. 탐구형 같은 경우는 탐구력, 학업 역량의 세 번째 요소 중에 탐구력이 있어죠. 그다음 두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세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 세 가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그게 지원자 합격 때 보면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지원자 60에서 70%가 보통 이제 당연히 2등급 이내. 근데 솔직히 2.0으로도 솔직히 중앙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가 융합형을 인정을 합격하겠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일정 후반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게 맞고요. 당연히 생기면은 갖춰야 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종종 그렇습니다. 본인은 중앙대를 지원한 융합형으로 지원했다는데 융합형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가 학업 능력이 중요하니까 내신은 좀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없더라고요. 없으면 종종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 아니나 다를까 그냥 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은 좋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생기부를 잘 갖춰나갈 필요가 있고요. 자, 탐경 인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인문계열은 1등급 후반에 4등급 중반도 있고 자연계열은 3등급 초반까지 합격한 케이스가 있으면 당연히 4등급 중반과 3등급 초반은 네, 맞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탐구형 같은 경우가 우리 일반고 지원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아니에요.
그 탐구형 같은 경우가 보통 일반고에 30% 정도 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탐구형으로 합격한 케이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고에서 단지 아까 말했었죠. 이 탐구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공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기 노력하고 그다음에 공동교육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탐구형으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중앙대 합격하기엔 내신이 약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한번 중앙대 지원해봐야 되겠다. 지원 안 하면 나를 진짜 뭐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올해 그 점을 탐구력을 어떻게 잘 보일 것인지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대 계속해서 인기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중앙대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의 내신도 좋긴 좋지만 그만큼 생활기록부에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연계시켜서 같이 생기부가 유기적인 연결성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025학년도 중앙대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